소중한 여의도를 훔친 사람들의 이야기 신스틸러 김성태 국민의힘 전 의원 김영남 개혁신당 전 의원 박성태 사랑과사연구소 연구실장입니다. 아이고 숨차라.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 크리스마스는 아침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근데 우리 신스틸러 멤버들은 이 메리 크리스마스뿐만 아니라 해피 뉴 이어도 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다음 이제- 주 1월 1일도 생방이 나 있어요. 세상에 정치하면서 뭐 옛날부터 군대 생활하면서 이 줄 잘 써야 된다 그러지만 이래 요일 잘못 만나가지고 크리스마스 날 또 새해 첫날 1월 1일 날 이렇게 방송 나와야 되는 것도 이것도 참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좋은 인연입니다. 그럼요. 좋은 인연입니다. 우리 민 PD는 모르겠지만 우리 김성태 의원님이 노동 문제 전문가 아니시겠습니까? 아까 광고 나갈 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특별 연휴 수당이 있다 원래. 네. 휴일 날이라면. 네. 그리고 3명이면 노조 결성이 가능하다. 뭐 이렇게. 저는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노동 문제를 일으키셨던 전문가 아닌가요? 원래 연말 연시는 모든 걸 다 털고 새로 시작하자는 의미에서 예. 다들 좀 그래도 약간 들뜨기도 하는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메리와 해피가 기본인데 예. 이번 연말 연시는 메리하지도 않고 조용해요 지금. 진짜 해피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예. 특히 한독수 권한대행 때문에 이게 약간 언해피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한독수 권한대행 얘기는 좀 이따 해보고 일단은 오늘 원래는 있어야 될 일부터 한독수 권한대행은 앞선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 얘기 좀 해볼게요. 오늘 원래 소환조사의 요구 오늘 10시인데 10시죠. 네. 출두 안 하는 걸로 지금 가닥에 잡힌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제 보니까 석동영 변호사 대통령 대학 동기입니다. 대통령의 최근 입장을 이렇게 전했어요. 대통령은 탄핵 심판 절차가 우선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수사기관의 밀실 내지 폐쇄된 공간에서 수사관의 문답으로 대통령의 입장과 사정을 설명할 상황이 아니라는 뜻이다. 여기서 알 수 있는 대통령의 의도는 뭐예요? 수사 안 받겠다죠.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네. 광장에서 수사를 해요? 어느 수사를 오픈된 광장에서 해요? 다 그 수사기관에 방해 가서 하는 거지. 근데 이 내란죄와 관련해서 무슨 밀실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거기서 문답으로 이루어질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냥 나는 수사 안 받겠다. 그런데 탄핵 심판이 우선이다라는 거는? 근데 이거 전형적인 잡범들의 수법인데 그래요? 그렇잖아요. 이제 사기꾼이 보통 어떻게 해요? A라는 사람한테 가서는 내가 B한테 받을 돈 있으니까 곧 나오니까 이거 받으면 당신 돈 갚을게. 예. 그리고 B한테 가서는 뭐라고 해요? 나 A한테 돈 받으면 바로 네 돈부터 갚을게. 예. 이건데 지금 보면 공수처에 조사와 관련한 소환 요구가 있고 헌재에 탄핵 심판과 관련한 절차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사기관에 출석 안 해. 왜? 탄핵 심판이 먼저니까. 그러면 탄핵 심판에 임해야 될 거 아니에요. 헌법재판소에서 보낸 탄핵소추 의결서 수령 거부를 몇 번을 했어요. 5번인가 6번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가선 이 말하고 저기 가선 저 말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그 탄핵 심판에도 이 말 제대로 성실하게 조속히 임할 의사가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질 나쁜 범죄자들이 쓰는 수법인데 이걸 현직 대통령직에 있는 자가 이러고 있다는 게 참 개탄스러운 상황이죠. 박 실장은 대통령의 의도는 뭐라고 짐작합니까? 전 처음부터 전혀 수사보다- 출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봤어요. 예. 가장 근본적인 거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쭉 꿰뚫는 예. 한 가지 키워드는 내 맘대로거든요. 어허. 사실은 내 말고 다른 표현을 써야 보다 정확한 뉘앙스가 살아날 텐데 예. 어쨌든 아직 연장자니까 내 맘대로 국정 운영해요. 가기 싫답니다. 예. 자, 이게 가장 기본이고 그 다음에 해석을 하자면 일단 출석하거나 또는 소환돼서 가면 그 자리에서 체포될 수 있다.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예. 또 그다음에 구속영장까지 갈 수 있다. 예. 일단 관저에 있으면 이건 대통령 경호처가 지키는 곳이잖아요. 예. 어쨌든 막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나가면 본인이 또 검사 출신이었기 때문에 압니다. 일단 나가면 수사기관 속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른다. 그러니까 체포를 당할지 모른다는 공포가 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하기 싫어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조사할 수 있는 것은 체포영장이 발부돼서 예. 그것도 경호처가 안 막는다는 전제가 성립이 되면 경호처가 안 막을 거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시를 해야 됩니다. 예. 이거는 정당한 법집행인이 막지 마라라고 지시를 해야 경호처가 안 막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서야 이거 모양 끌려가는 거 그러니 팔 잡혀서 나올 수는 없잖아요. 예. 그때서야 저는 골목에 나와서 관자 앞에 나와서 뭐 한마디 하고 조사를 받으러 가지 예. 안 나올 겁니다. 안 나오고 거기엔 또 내가 지금 대통령인데 니들이 감히 날 수사해? 물론 대통령은 내라는 거 외환해제 예. 불수출 권한이 제외되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알지만 윤 대통령이 그런 거 생각합니까? 내가 대통령인데 감히 대신 탄핵 심판에는 저는 한두 번은 나갈 거라고 예. 봅니다. 대신 늦게 하겠죠. 예. 내가 굳이 뭐 그거 빨리 할 필요 있어? 뭐 이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의원님 저는 네. 이걸 어떻게 읽었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대통령이 일종의 프로파간다를 하겠다는 얘기구나. 왜냐면은 수사는 문답식이니까 안 된다. 왜냐면 수사는 하면은 수사관의 입장들이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되고 본인 얘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본인 입장에 전달이 잘 안 되잖아요. 근데 탄핵 심판은 어쨌든 그거 뭐 녹화 중계해가지고 테이프를 방송국에 보낸다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 다 보도될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종의 대통령 뭐 프로파간다를 하려나 저는 개인적으로 느꼈는데 궁금한 건 의원님 그러면 탄핵 심판 나가서 대통령 막 말을 해요. 워낙 다변이니까. 그러면은 헌재에서 그거를 생방을 안 하더라도 녹화 테이프를 방송국에 보낸다는 거거든요. 그럼 방송국 매일 편집해서 보도를 해요. 그리고 아마 대통령 지지한 유튜버들이 헌재 앞에 몰려들어서 맨날 뭐 라이브 방송 이럴 거예요. 그게 매일 몇 달 동안 지속이 되면 당이 그걸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미 물은 억질러 짓고 네. 그래도 이제 대한민국 사회는 진보와 보수가 고루 양날개 짓을 하면서 예. 이렇게 창공을 날 때 멀리 날을 수 있고 또 건강한 그런 날개짓이 되는 것인데 이 보수가 이제 거의 개멸 위기 상황까지 지금 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여러 가지 처신에 대해서는 상당히 납득도 안 될 뿐더러 정말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이 보수 진영에게 지금 취할 태도는 아니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방송국을 오면서 지난 2022년 1월 달입니다. 2022년 1월이요. 예. 그러니까 2021년 11월 5일인가 그때 이제 우리 당내 경선을 통해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됐어요. 예. 그때 당내 경선의 최종 파이널 주자가 이제 홍준표 지금 대구시장이지 않습니까? 이분이 이제 후보 경선에서 지고 1월 달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기억이 제가 나는데 이제 맨후 심억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맨후 심억. 그러니까 얼굴 맨자에다가 얼굴은 뜨겁고 마음은 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당시에 윤석열 후보를 그렇게 그렇죠. 지원했어요? 그리고 자신을 갖다 이제 갈 길은 멀고 또 해는 저물고 있다. 그러면서 자신은 일모도원. 이게 이제 다 사자성어인데 자기는 이제 넓고 쇠약해지고 목정한 바를 갖다 이제 쉽게 이루지 못하는 그런 처지를 아마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당시 후보를 직격을 했어요. 그런데 나는 공교롭게 이 양반이 이런 이야기를 한 부분이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나 그런 거죠. 그러면은 의원님이 보시기에도 지금 윤석열 난 대통령이 두 분 이야기한 내용을 한 이야기를 내가 좀 뭐 반대도 해주고 또 그런 이야기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그런 마음이 별로 나오질 않고 이런 이야기를 대려 해주고 싶어요. 이 염치라는 것은 이 청렴하고 수치를 아는 마음이에요. 반면에 이제 파렴치 그러잖아요. 이 염치의 반대말이 파렴치인데 이 파렴치는 잘못을 이렇게 자신이 범하고도 이걸 도무지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그 마음을 파렴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우리 대통령과 우리 당이 이렇게 파렴치한 모습으로 어떻게 다시 보수를 재건해낼 건지 뭐 그런 저는 아픈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또 국민의힘
새로운 이제 건영세 비대위원장이나 권성동 이런 원내대표 이런 사람들이 정말 사법 리스크로 국회를 입법농단하고 네. 국회 입법 권력 가지고 대한민국 상급분을 위태롭게 만든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것 때문에 내가 비상계엄 선포했다는 일말의 정당성 당위성을 확보하려면 본인부터가 수사 그리고 현재 예. 이 심판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모범을 보이죠. 그렇지 않으면은 이재명 대표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재명 대표 대북 송금 사건 재판부에다가 기피 신청 내고 또 공직선거법 1심 그 중형 나온 법원에 대해서 그거 뭐 재판 기일 연기하려고 그것도 송달도 받지 않으려고 그러고 오직하면 국선 변호사 선임하는 이런 예. 그 이재명 그런 이재명을 어떻게 우리가 욕을 할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앞서 저 김성태 전 의원이 인용했던 예전에 홍준표 당시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아니 그거는 그때 후보 신분은 끝났죠. 후보 끝나고 이제 예. 윤석열 경선 후보가 끝나고. 확정된 다음에 2022년 1월에 했단 얘기 면후 심흑 요거 예. 뭐냐면 면후 얼굴은 두껍고 심흑 마음은 검다. 네. 김성태 의원도 요 얘기에 동의하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그런 이야기를 지금 여기 네. 끄집어냈잖아요. 알겠습니다. 어. 제가 알기로는 그런 면에서는 홍준표 시장님도 만만치 않으신데 그래요? 어. 그렇지 않나요? 예, 알겠습니다. 자, 박 실장한테 제가 대통령한테 뭐 한답니까? 취재한 거 있죠? 아, 요즘 뭐 친윤들이 다 친윤은 아니잖아요. 예. 친윤으로 보이지만 아닐 수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아, 그래요? 들어본 바에 의하면 어. 매일 술을 먹는다 여전히. 예. 예. 그리고 예. 뉴스들도 많이 챙기는 것 같아요. 계속 스크린이 되고 아, 가끔인지 종종인지 매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예. 경로도 역시 끊이지 않는다. 음주와 경로는 끊이지 예. 않는다. 유튜브도 많이 본답니까? 그거는 확인을 못했어요. 뉴스는 다 챙긴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뉴스가 이제 보고가 되는 거죠. 저희처럼 이제 데스킹을 거친 이런 그렇죠. 뉴스들, 스크린이 돼서 스크린의 뉴스들. 예. 알겠습니다. 이거 좀 보죠. 한덕수 권한대행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상황에서?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어제까지가 시한이었잖아요. 예.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해서 공포해라. 예. 그리고 안 하면 탄핵하겠다. 근데 어제 이제 1,460원이 거의 뚫렸어요. 환율이. 예, 최종적으로는 60원 가까이 1,458원까지 제가 확인을 했는데 예. 밤새 얼마나 더 올랐는지 내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외환 시장에서 불안한 거죠. 기본적으로 지금 대통령 권한 대행 체제인데 대행에 또 대행 가나? 뭐 이런 게 불안 요소로 작용해서 연일 환율이 오르고 있는데 그런 약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저렇게 버틴다고 생각이 돼요. 민주당 입장에서 나까지 탄핵을 예. 시키면 이거 민주당도 부담이 클 거야. 이런 그렇죠. 거. 아니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거의 조기 대선 사실상 국면에 들어갔다고 예. 봐야 되는데 예. 부담돼서 나까지는 못할 거다. 뭐 겁은 주지만 그런 거를 악용해서 그런지 할 일을 전혀 안 하고 계신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저는 무엇보다도 예. 글쎄요 지금 이제 정치적으로 쌍특검법의 공포 여부 그리고 헌법재판관 지금 인사청문회도 이미 끝난 3명에 대한 임명 절차를 진행할지 말지를 빨리 밝혀야 되고 예. 그리고 명색이 수십 년 가장 요직만 돌아다닌 경제관료 출신이잖아요. 예. 아니 이럴 때 미국하고 통화 수합을 좀 체결해 오던지 그동안 이 정부 들어서 일본에 얼마나 일방적으로 많이 퍼줬어요. 그러면 한일 통화 수합이라도 담은 얼마라도 좀 하던지 예. 해야 될 일을 진짜 완벽하게 아무것도 안 하면서 예. 표현하기 어려운 무능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저도 심정적으로는 예. 확 탄핵하는 거에 동의하고 싶은데 예. 걱정되는 측면이 너무 많아서 예. 함부로 추진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그 점을 너무 악용하고 있는 예. 거예요. 의원님 지금 상황에서 국민의힘의 스탠스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쌍특검법 2개 다 안 된다. 재판관 임명하지 마라. 뭐 요거. 그러니까 끝까지 정치를 실종시켜서 여소야대 정국에서 예. 최악의 그런 약체 이런 집권당이 예.
정치를 실종시키고 뭘 득하겠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지금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의 차이는 대통령? 차이는 뭔가 하면요. 이런 탄핵 사태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를 한 사람으로 처신을 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정치를 하지 않은 사람으로서의 처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차이가 엄청나게 지금 큰 겁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헌신과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이 보수 진영에서는 반면교사 이 타산 지석을 삼았기 때문에 2022년도 우리는 다시 5년 만에 기회를 가질 수 있었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처신이면 제가 볼 때는 앞으로 10년, 20년 가도 국민들 절대 보수 기회 주지 않습니다. 자, 저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우리 당도 이런 겁니다. 야당 뻔한 거거든요. 지금 세 가지예요. 우선 헌재 재판관 지금 6명 가지고 심리까지는 하더라도 이걸 심판하는 이 최종 결정에 있어 가지고 이게 불안하다는 거예요. 야당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국회목 3명을 추천하자는 건데 저 총리 권한 대행이 이제 공포해라는 거 아닙니까? 임명을. 자, 그거고 그 두 번째가 이제 내란죄 특검 받아라는 거고 세 번째가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 이 거부권 쓰지 말라는 이야기인데 그 세 가지를 이거 패키지입니다. 패키지를 가지고 정치로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가령 내란죄 특검 같은 건 이건 실효성 없어요. 이건 정치적 압박입니다. 이미 검찰 공수처 경찰 국수본에서 상당히 빠르게 또 경쟁적으로 수사를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 저도 특검을 하나 만들어 본 사람이지만은 이 특검은 법안이에요. 특감도 이 법안을 성안하려면 그때부터 여야 간에 또 법 조문 하나하나 또 합의해야 돼요. 그러면 특검 추천부터 그러면 검사 파견부터 수사관 파견부터 특검 사무실을 어디다 어떻게 개설할 것이고 이러다 보면요 아무리 빨라도 한 달 두 달 금방 가버려요. 역대 아무리 빠른 특검. 그렇긴 하죠. 그러면은 이게 실효성 없는 그런 거 이런 거는 논리적으로도 민주당이 정치적 내란죄를 기정사실화하기 위한 그런 특검 요구구나. 이건 정치적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 김건희 여사 특검이야말로 지금 와서 뭘 이걸 고민하고 있는 건지. 그냥 받으면 된다 그거는. 네? 아니 유연적이고 또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15가지 그냥 내용까지 다 담은 내용으로 말도 안 되는 그 내용도 들어가 있어요. 이런 거 빼자. 이런 거 빼고 그 대신 여야 합의에 의한 왜 특검법 가자 이거는.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서 지금 한동훈 권한 대행에게 한덕수. 이 정치적 부담을 주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모든 사람들이 정치적 내용이거든요. 이거는 뭐 이래놓고 지금 했는데 힘도 없는 한덕수 총리 권한 대행 보고 거부권이나 행사하라고 계속 그거는 무슨 정치냐고. 정치가 아니죠. 그거는 이런 때일수록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은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도 본인 취할 거 다 취했지 않습니까? 이미 국회에서 탄핵 소추까지 이루어졌어요.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사법적 판단은 헌재적 판단은 헌재에 맡겨두고 헌재의 시간이에요. 오로지 국회 제1당으로서 170석에 책임지는 이 의석을 가지고 국정안정, 국정공백, 국정혼란, 대한민국의 국가의 불확실성 제거에 자기가 발걷어 붙여야지. 오로지 그냥 윤석열 탄핵 이거 탄핵은 헌재에 맡겨두면 돼요. 알겠습니다. 정치가 지금 실종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김성태 의원님이 화가 많이 나셨어요. 야당에게도 화가 나셨지만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의 이 대처에 대해서도 지금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처신에 대해서도 화가 좀 많이 나신 것 같아요. 자, 박 실장. 예. 그거 좀 해보죠. 노상원 씨 얘기. 근데 난 이거 우연인가? 아니 왜냐면 현 정부 들어서 막 뭐 무속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뭐 무속 뭐 건진법사 뭐 천공스승 그래서 뭔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 나오면 이거 다 무속이 뒤에 있는 거 아니야라는 자꾸 그런 이제 호사가들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뭐 밝혀진 건 없지만 입증된 건 아니지만 근데 이 계엄의 막후 지휘자라고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아기보살이라는 명패가 걸려 있는 데서 점사를 받다. 그리고 군산에 내려가서 무속인한테 중요한 일을 도모하려 한다면서 점을 보고 다녔다. 이런 보도도 있었고 이게 우연이에요, 필연이에요. 그럼 결국은 대통령이 이걸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무속과 관련된 전 정보사령관이 계엄을 딱 전반적으로 계획을 짰다는 거잖아요. 이거 저는 어떻게 봐야 분명히 무속, 점술, 주술이 영향을 줬다고 봐요. 왜냐면 보도에 따르면 그 12월 3일 날짜도 노상원 전 날짜도 사령관이 있고. 전보고 정했다 뭐 이런 저 JTBC 예. 보도인가요? 예. 여인현 전 반첩사령관이 검찰에 한 진술을 보면은 예. 지난해 문화일보. 지난해 12월부터 대통령이 시국이 이대로 안 된다. 비상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당시 신원식 전 뭐죠? 안보실장. 국방장관, 전 국방장관. 김영현 경호처장, 여인영 방첩사령관 등이 있었는데 예. 일부 보도에 따르면 그때만 해도 대통령은 계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었고 예. 김용현 전 장관은 뒤에는 아주 충실한 계엄론자가 돼서 SBS 보도에 따르면 신원식 실장과 신원식 장관이죠. 장관과 다툼이 국방부 장관 있었다. 공조해서 고성휴가하면서 다퉜다. 그게 올 3월이에요. 예. 그러면은 12월에서 3월까지 김용현 전 장관이 계엄에 대한 입장이 좀 바뀌어요. 어허. 예전에는 보도에 따르면 일단 그거는 여인영 전 장관이 전 사령관 군인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사령관이 진술했다는 건데 계엄에 부정적이었다가 3월에는 고성으로 신원식 국방장관과 다툴 정도면 바뀌잖아요. 예. 물론 대통령이 강하게 계엄을 계속 요구하기 때문에 예. 아주 충성스러운 바보인 김용현 전 장관의 입장이 바뀔 수도 있지만 그 다음은 이 광고를 안에 다음은 광고를 듣고 특별 수당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예. 광고를 듣고 오겠습니다. 자, 일단 앞서- 앞서 이제 뭐 여러 보도들을 종합하면 김용현 전 장관이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계엄엔 좀 주저하다가 예. 올 3월에는 강하게 됐었잖아요. 어허. 그러면 그 안에 저는 노상원이 있었을 수 있다라고 봐요. 어. 점괘를 보니 형님 좋습니다. 이건 됩니다. 예. 대통령 점괘를 봐도 그렇고 그 그다음 보도 사주 한번 봐도 나왔죠.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님 사주를 봐도 그렇고 실제 군산 본인이 30차례 넘게 간 군산 점집에 가서 예. 대통령 뭐 탄핵 이런 것도 물어보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탄핵 된다고 그 분이 예. 탄핵이 될 거라고 그러니까 그건 생일이 틀린 거다라고 얘기도 했고 그런 것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는 점괘를 봤다고 해서 노상원 씨도 점을 아주 많이 믿고 예. 신뢰하고 그거에 따라서 운명을 보는 사람이고 예. 근데 이분이 밑에서 계엄을 기획했다. 근데 그러면 이건 점을 봤더니 되는 거다라고 하고 믿고 했다라고 봐야 됩니다. 충분히. 그리고 그 믿음을 강력히 주니 예. 김용현 전 장관도 강력히 믿고 이건 되는 거다라고 어허. 받고 이걸 또 대통령한테 주입하고 예. 또 대통령 곁에는 또 도사들과 얘기를 잘하시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아니 본인 스스로 얘기한 거예요. 예. 나는 심심할 때 도사들과 얘기하면서 즐긴다. 아, 맞아. 그렇죠. 김영수 기자와의 얘기했던 얘기했죠. 그게 나온 나와. 얘기예요. 그런데 그분께서 또 이거는 여러 신들이 도와서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예, 허무맹랑한 얘기인데 예. 참 참담하지 우리가. 예. 이 노상원에 이제 이미 뭐 네이밍도 뭐 버거 겸 뭐 보고 보살 무속 겸 뭐 예. 이렇게 벌써 네이밍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 노상원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이 비상계엄을 통해서 국정 난맥상이나 지금 현재 야당의 특히 이재명 중심의 이런 야권의 입법 권력 폭주에 대해서 예. 이걸 견제하고 이걸 날려버려야 된다. 그럴 위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본질적으로 이 비상계엄 문제는 용산에서 먼저 검토가 된 것이지 용산. 예. 이 노상원이라는 사람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육사 이제 3기 정도 후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쉽게 말하면 노상원 정부 사령관 이게 과거에 본부 내에서는 아주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엘리트고 그런 측면에서 이 사람이 또 김용현 장관하고 이제 이렇게 짝꿍이 맞았는데 예. 김용현 그 장관을 갖다 사실상 우리 당에 역임한 사람이 접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어요.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신원식 지금 국가안보실장하고
이 김용현 이분이 우리 당의 국방안보 포럼이라든지 국방 관련한 것은 경쟁적으로 이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어요. 한 사람은 그래도 비례위원 돼가지고 배치를 달았는데 한 사람은 안 됐으니까 얼마나 뭐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그 중앙고 인맥으로 발탁이 된 것 같은데 이 사람이 결론은 정말 큰 문제였어요. 김용현? 예, 저도 뭐 지켜봤지만은 이거는 정상적인 조직 내에서 이렇게 같이 융화하면서 같이 팀플레이를 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자신만 돋보이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통해서 이 문제를 국정운영 난명이나 이 어려움을 해소해 나갈 수도 있다고 설파한 사람이 아마 이 사람일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봐요. 윤석열 대통령은 작년에도 부산 엑스포 올해죠. 이거 작년도 아니죠. 이게 전 세계 언론이나 국제사회에서는 사우디에서 이미 이건 가져갔다고 보는데 그래도 그 간신 이 친구 하나가 이건 됩니다. 누구요? 뭐 제이모 씨라고 정도 하죠. 그러면 제이모 씨만 할까요? 예, 대통령실. 예. 뭐 그런 간신배들이 옆에 붙어가지고 우리 기업 총수들 좀 더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공세를 펴면 이거 분명히 이기는 겁니다. 대통령이 큰 업적이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걸 끝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 국가적 망신을 시킨 사람들이 또 지난 4월 총선 때도 그런 겁니다. 이미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 총선 참패를 가다 총선 당일날까지도 150석 160석으로 이긴다고 그런 간신배들이 벌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황까지 된 거예요. 그래서 김용현 장관이 노상을 통해서 비상계엄의 큰 그림 자기가 이제 이 비상계엄 이거는 이제 피할 수 없는 운명인 것 같구나. 그래서 쉽게 말하면 퍼즐을 이렇게 조각을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과정에 그나마 정보사령관을 했기 때문에 가장 적합한 인물로 봤어요. 또 현직이 아니기 때문에 너하고 긴히 이야기해서 이 보안도 철저하게 지켜질 수 있었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수첩에 나오는 내용대로 여러 가지를 다 짚어본 거예요. 이거는 한마디로 김용현에게 어드바이스 한 거지. 이 사람이 비상계엄을 설계하고 그걸 갖다 구체적으로 지휘할 수 있는 그런 뭐 주변 대통령 주변에 권력이 있습니까? 지위가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그거는 이 자체도 하나의 큰 해프닝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얘기 좀 보죠. 이 노상원 씨 얘기 좀 더 해야 되는데 수첩 진짜 궁금해. 60장 뭐가 적혀 있을까? 사살? 수거? 뭐 또 뭐 있었죠? 뭐 NLL 뭐 다 얘기 있는데 백령도 작전. 근데 이게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잡아서 사살하라 이게 아니라 추상적인데 백령도 작전하면 되게 구체적이잖아요. 이게 이제 국민일보 단독 보도고 물론 경찰은 아니다라고 부인하긴 했지만 어쨌든 보도가 나온 거니까 말씀드립니다. 자, 국민일보 보도 내용이에요. 수사당국은 수첩에 적힌 백령도 작전이 수거 대상을 체포 후에 배를 통해 백령도로 보내는 과정에서 사살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의심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북한의 공격을 받아서 이런 걸 위장하려는 내용이다. 뭐 요렇게 이제 보도는 됐어요. 이거 신빙성 있다고 보세요? 저는 그 보도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도 내용에 왜냐하면 대해서는 동선이 너무 길어져요. 그거는 그래서 차라리 수방사의 비원 벙커에 넣어서 선관위 직원들을 거기서 뭐 신문한다. 이거는 현실적인데 백령도까지 서울에서 납치를 해서 백령도까지 끌고 가기에는 동선이 너무 길어져서 한두 명도 아니고 10명. 그렇죠. 그럼 동선이 길어지면 눈에 띌 확률이 그만큼 높아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작전을 짰다고 하면 그건 바보죠. 그래요. 제가 보기엔 바보예요. 그거는. 그래서 글쎄요. 뭐 아니 근데 원래 이 불법적인 비상계엄들이 거의 덤앤더머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워낙 그 멍청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한 거라 뭐 멍청한 계획을 짰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멍청한 가운데서도 가장 멍청한 계획이다. 제가 보기엔. 그래서 그래요? 비현실적이다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12월 3일 이후로 우리는 모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비상계엄 자체가 2024년 12월에 비상계엄이라는 자체가 미치광이 바보 1이 미치광이 바보 2와 어울리다가 미치광이 바보 3, 4와 얘기에 휩쓸려서 같이 해서 결국 미치광이 바보 짓을 저지른 거거든요. 이게 사건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이게 미치광이끼리 그냥 끝났냐? 아닙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 우리나라 역사에 크나큰 오점을 남긴 거고
아직도 그 불안이 끝나지 않은 상황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단죄도 되고 치료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미치광이 바보라는 걸 전제로 하고 하면 이게 이제 노상원 씨의 수첩에만 있었던 그 약간 계획상의 노상원에만 계획이 있는 거냐 아니면 실제 그렇죠. 김영현 전 장관에게 보고되고 뭐 했냐 예. 그 관계를 살피는 게 전 향후 수사에 중요한 거라고 봐요. 실제 그러면 예를 들어 배도 준비가 돼야 되고 이런 계획들이 약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됐는지 아니면 김영은 전 장관에게 최소한 보고는 됐는지 예. 혼자 머릿속에서 그린 걸 수도 있죠. 이분의 상당 부분은 보고됐을 거라고 보는 게 예. 타당할 거라고 저는 보는데 예. 이분도 과연 됐느냐 이건 수사에 밝혀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참고로 한 말씀만 드리면 네. 그 노상원 수첩에 있는 왜 NNL 부근에서 북한을 자극해서 뭐 맞아요. 공격을 유도한다는 부분과 관련해서 외환죄를 그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외환죄는 그 요건이 외국과 통모하여 내지는 외국인과 통모하여라는 그 요건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엔 그 외환죄는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 뭐 대표적으로 대통령의 그 불기소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 죄가 내란죄하고 외환죄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거 외환죄도 되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예. 그거는 다른 사실 그러니까 외국과 통모해서 어떤 그 환란을 부르기로 한 게 그 부분이 나와야 알겠습니다. 되는 겁니다. 자, 요거는 좀 지켜보고 계속 지금 보도가 이어질 것 같으니까 주제를 좀 바꿔볼게요. 근데 어쨌든 주인공은 또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의원님, 예. 명태균 씨 황금포 내용이 보도가 됐어요. 예. 민주당에서 공개했던 거는 요거까지잖아요. 김영선이 좀 해줘라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 요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은 나는 원칙적인 얘기만 한 거고 그냥 당에서 알아서 하라고. 나는 공관위원장이 당시에 정진석 지금 비서실장인지 알았지 윤상현 의원이 공관위원장인지 몰랐어 이랬는데 예. 자 KBS와 중앙일보 통해서 보도된 거 보면 빈 부분이 있었어요. 빈 부분을 보도한 겁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알았어요. 윤상현이한테 한 번 더 얘기할게. 공관위원장이니까. 이러면은 이거 대통령 해명 자체가 일단 거짓이다. 이 얘기까지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미 나와버렸죠. 예. 대통령 해명 자체가 거짓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도 예. 대통령실에서 지금 현재 김명태균 게이트에서 나오는 일정 부분 이걸 갖다 뭐 적극적인 해명 내지는 대처를 하려니까 예. 사실 그러려면 본인 당사자 내지는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실체적 내용이 파기돼야 예. 참모들이 제대로 된 해명 내지 대응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상황이 그게 안 될 정도였어요. 그냥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뭐 이런 식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제 결론은 저도 뭐 한마디 조언을 해준다면은 눈 내릴 때 빗자리 들지 마라. 눈 펑펑 내리다 빗자리 들고 썰어봤자 그게 또 눈이 뭐 계속 덮이지 그게 채워지냐고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막 이런 측면에서 사실상 이 12.3 비상계엄 선포 때문에 명태균 게이트는 상당히 묻히고 있지만은 예. 이 묻히고 있다고 저는 보질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앞으로 현재까지 가는 과정까지 예. 좀 전에 우리가 다룬 게 노상원 이제 전 정보사 사령관 문제인데 예. 저는 뭐 해퍼닝인데 이 사람도 엄격결에 상당한 부분 내란에 가담한 그런 공범으로 이제 처벌을 받게 되는 예. 그런 상황이 될 거예요. 이 사람 지금 뭐 별로 뭐 경제적 여건도 안 되니까 변호사 선임도 쉽지 않을 건데 이런 사람들은 진짜 온팡 뒤집었어요. 뭐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 본인 집무실에 The book stops here 이걸 왜 굳이 그 전혀 지금 현재 본인이 이 12.3 비상계엄 이후 명태균 이 게이트에서 나오는 이런 내용 보고 해명도 맞지 않고 지금 그렇잖아요. 막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명태균 부분도 지금 뭐 개를 넣겠지만은 이 부분도 지금부터라도 이거는 뭐 진솔하게 예. 과거는 12월 9일 내가 정치 경험 없다 보니까 지난 2022년 5월 10일 날 내가 취임하는데 그날 뭐 밤 상황까지는 내가 좀 뭐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좀 경험 미숙했다. 막 그런 정도 하고 들 건 털어버려야 돼요. 그 법시 이제 앞으로 이러려면 윤상현 공관위원장 예. 이미 처벌받잖아요. 또 앞에 지금 추경호 직전 원내대표가 예.
이 내란 공범 혐의 때문에 벌써 피의자로 그냥 검찰 수사를 받아야 되는 이 정말 누구를 위해서 지금 한마디로 그 총대를 맨 사람들입니까? 이게 그러면 자신이 더벅 스탑스 히어 거기에 맞는 대통령이 법률 위반이고 도의적 정치적 책임이 있다면 자기가 지겠다 그랬으면 그게 걸맞는 행동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럼 대통령 때문에 주변 사람들 다 고난을 겪을 수 있으니 당신이 책임져라. 그러니까 오직하면은 두 번씩 역대 대통령 출마를 희망했고 또 했다가 실패한 이해창 전 총리 같은 경우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처신하는 모습은 이건 아니다. 그런 이제 원로들도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네? 제가 앞서 그 공수처의 소환 요구와 헌재의 탄핵 심판에 대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가 어느 잡범보다도 나쁘다 그러는데 명태균과 관련한 사안도 그냥 깔끔하게 정리하면 그거죠. 윤석열 본인은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태까지 한 얘기가 다 거짓말이에요. 뭐 명태균 씨 관련돼서 맞는 건 없었죠. 그렇죠. 공천과 관련해서도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직에 있는 자가 입만 열면 거짓말이고 수사기관의 소환과 헌재 탄핵 심판에 대하는 자세도 어느 잡범만도 못하고 참 윤석열 정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두 가지라고 좀 봐요. 뭐요? 대통령은 아무나 될 수 있다. 어느 시정잡배나 아무나 될 수 있다. 두 번째 교훈은 그런데 대통령은 아무나 하면 절대 안 된다. 그래요. 두 가지 교훈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지금 국민의힘이 중요한데 특히 이제 전국위원회를 통해서 승인을 받으면 추인을 받으면 비대위원장? 확정되는 권영세 이제 비대위원장이 중요한 역할이 필요한데 왜냐하면 어쨌든 보수당의 명맥은 있어야 되잖아요. 앞서 이제 앵커도 얘기하셨고 김성태 전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윤 대통령과 하루빨리 선을 그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럴 가능성도 좀 있다고 봐요. 지금은 헌법재판관 임명도 미루고 쭉쭉쭉 미루다 보면 4월 18일까지 그냥 어리버리 가다 보면 거기서 또 2명 재판관 임기 끝나서 물러나고 보면 헌재 재판이 무작정 길어지지 않을까? 여기서 중요한 걸 빼놓은 게 있습니다. 물론 그럴 위험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고 주권이 국민에게 있잖아요. 우리나라 국민은 여태 봐왔지만 구경꾼이 아니에요. 세계 어느 나라보다 적극적인 참여자입니다. 촛불도 있고 응원봉도 있고 이걸 가만 놔두지 않아요. 그러면 이런 상황이 길어지잖아요. 지난번에도 제가 못 버티다라고 했는데 2주 만에 탄핵소추 못 버텼거든요. 못 버텨요. 시민들이 계속 모이면 못 버팁니다. 그 목소리를. 근데 국민의힘도 빨리 대통령을 손절하고 손절 피해를 최소화시켜야죠. 최소화하고 어쨌든 보수의 나름의 목소리를 내야 그래도 정치권이 좀 건강해지지 계속 무슨 이번에 인사청문회도 참여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질질 끌다가는 계속 국민 머릿속에 친계엄 세력으로 계속 낙인돼요. 알겠습니다. 예. 비대위원장이 이제 취임하면 비대위를 구성합니다. 네. 박성태 실장의 일종 조언 들으셨을 텐데 뭐 해야 됩니까? 지금 비대위원장 권영세 비대위원장 당을 살리려면 뭐 말은 뭐 안정, 쇄신, 뭐 통합, 뭐 추상적인 우선 언론으로부터 예. 친윤 지도부라는 그 쉽게 말하는 네임부터 털어내야 돼요. 그거 어떻게 해야만 털어요? 말 그대로 비대위 조직이라는 거는 비상대책위원장이라는 건 당이 평상적이고 일상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비상적인 상황에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권고해서 당의 위기 상황을 수습하고 또 국민들에게 새롭게 변화 혁신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그 과정을 비대위라 그래요. 그래서 그 비대위는 정권을 당 대표로서의 당권한 그 정권 플러스 비대위 기간 동안에는 뭐 당헌 당규의 일정 부분 이걸 뭐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통해서 지난 2년 6개월 동안 실질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건 당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수직적 당정 관계를 통해서 용산 출장소 정도의 그런 지위만 유지하고 용산의 뜻대로 그냥 대야 투쟁하고 그게 투쟁도 하려면 똑바로 뭐 제대로 되는데 무슨 그 투쟁이 투쟁하는 신용만 한 거죠.
이런 최악의 당정 관계를 통해서 집권당의 면모를 송두리째 잃게 한 이 정치적 행위가 예. 결론은 12상 비상경으로서 이제 막을 내리게 된 겁니다. 그 실상이 이제 만천하에 다 공개되는 이 마당인데 그렇다면 당이 뭘 주저하겠습니까? 첫째가 윤석열 대통령의 바로 12.3 비상계엄 선포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당이 대국민 사과를 예. 대국민에게 정말 섰고 대지를 하는 그런 반성의 모습. 예. 집권당으로서 역할과 도리를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 대통령의 민심과 위반된 저런 독단적인 행위로서 비상계엄을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야죠. 두 번째, 예. 탄핵 문제는 이거는 이미 국회에서 자신들이 몸담은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의결된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상금 분립에서 마지막 판단은 헌재가 하게 돼 있는 겁니다. 이 헌재의 시간에 절대 정치성을 가미시키지 말라 버려요. 국민의힘부터 헌재의 저는 정말 헌법에 기초한 그런 양심적 도덕적 그런 모든 정치적 판단을 저 사람들이 올곧이 할 수 있도록 완전히 정치적 이 정치를 배제시킨 그런 판단이 되도록 해요. 그래야 민주당도 헌재를 압박을 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게 집권당이 끊임없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입장을 가지고 고민하는 그런 모습. 그럼 민주당에게 빌미를 줄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럼 민주당하고 지금 국민의힘하고 국회 내에서 지금 이제 입법 권력 구조가 비슷합니까? 그렇지 못해요. 싸움에 쉽게 말하면 거리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국민의힘 비대위 권정석 위원장 본인도 이제 참 60 중반을 넘긴 나이에서 일생일대 정말 이 보수를 괴멸시키느냐 그나마 다시 희망을 보수의 희망의 씨앗을 불실 하나라도 남기느냐 이것만 생각해야 돼요.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사과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사과를 해도 너무 늦은 상황이고 마지못해 사과는 할 수 있을 텐데 정말로 반성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볼 수 있는 잣대는 헌법재판관 3명 지금 인사청문회도 다 끝났어요. 예. 이 사람들의 조속한 임명을 국힘이 촉구하느냐 아니면 여전히 권성동 원내대표의 논리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이라 임명권 행사하면 안 된다는 논리를 반복하느냐가 저는 잣대라고 봐요. 이거를 기존의 주장을 거듭한다 그러면 사과 필요 없어요. 저는 그런 사과 거부입니다. 반사입니다. 반사. 안 알겠습니다. 받아요. 자, 박 시장 한 30초 남았어요. 네.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권영세 비대위원장? 저는 끊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친윤당이라는 그거? 못 그럴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들어보니까 근데 뭐 그게 다수의 전망이더라고요. 예. 권영세 이제 비대위원장이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셨다. 그런데 끊어내야죠. 지금 끊어내고 앞서 이제 김성태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러고 있다가 망해버리는 것도 뭐 좋은 수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김성태 전 의원, 김영남 전 의원, 박성태 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